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가상 광고 및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금융권에서는 IT가 융합된 핀테크 서비스가 기존 금융시장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핀테크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손쉽고 저렴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도 IT 기술에 기반을 둔 금융 서비스 및 혁신적 비금융기업이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핀테크의 정의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정부는 2020년을 핀테크 도입의 원년으로 삼고 본격적으로 핀테크 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네, 이에 정부와 금융권은 4월부터 핀테크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 펀드를 조성합니다. 2023년까지 총 3천억 원을 조성하고 필요에 따라 2025년까지 규모를 5천억 원으로 늘릴 방침인데요. 이 펀드는 은행과 금융 유관기관이 참여해 핀테크 기업의 창업 초기 자금과 해외 진출 등에 투자하게 됩니다. 네, 누구나 쉽고 빠르게 투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재테크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쉽고 재미있게 즐기면서 배우는 생활 밀착형 재테크 이야기. 안녕하세요. 재테크 꿀팁 진행의 강소라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이지연 대리님, 이한비 대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연 대리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랜만에 네, 더 뵙죠. 예뻐지셨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하시니까 빈말이었는데. 아이고, 이렇게 또 가슴에 탕탕탕을 해주시네. 잘 지내셨나요? 그럼요. 저는 이번에 연휴가 저희는 6일 동안 되게 길었잖아요. 그래서 저 집에서 되게 잘 쉬고 있는데 약간 뼛속까지 회사 사람이란 거 느낀 게, 아니 7시랑 12시에 저도 모르게 알토마토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방송을 보면서 역시 대리즈다. 역시 앵커님이 잘 이끌어 가주시는구나. 훈훈한 덕담 참 분위기 좋네요, 오늘. 네, 기대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비 대리님? 저는 반면에 연휴가 너무 길어서 이제 백수로 돌아가가지고 그냥 나는 이제 회사인이 아니다 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재인님 보니까 제가 좀 반성을 해야겠네요. 언니, 일은 무슨 일? 언니 보고 싶어서 왔지. 나 때문에 재테크로 돈도 벌었겠다. 그리고 빈손으로 왔겠어? 돈 냄새 맡고 왔지. 제가 경매 투자 성공했는데 NPL P2P 투자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안 그래도 싼 그 경매 NPL 물건을 통해서 더 빠르고 쉽게 더 싸게 산 거죠. 자, 근데 말씀하셨던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게 뭔지 일단 좀 공부를 해볼까요? P2P 투자의 경우에는 안 된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원리금 수취권이 있다면 투자한 상품에 대해서 누군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AMC 맞나요? 은행에서는 수취권이 발생하면 이 매각을 해야 되니까 유동화 회사는 이 은행한테 소식을 듣고 은행으로부터 을 매입해서 재매각해가지고 투자자분들이 이제 물건을 사가실 수 있도록 시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분야를 잘만 하면 수입이 꽤 짭짤하다고 들었단 말이야. 투자하는 맛도 난데 약간 구구절절 춤지. 내가 오늘 정말 많은 정보를 알려주려고 해. 먹고 더블로 가자. 네, 다음은 한 주간의 핀테크 뉴스입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10대 산업 분야 규제 혁신에 나섭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가속화될 디지털 경제와 비대면 경제에 대한 규제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인데요. 규제 혁신 대상으로 선정된 10대 산업 분야는 미래차 모빌리티, 의료 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 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 물류 등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원격 근무가 확산되면서 금융권에서는 망분리 완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전자금융업자는 내부 업무망과 인터넷망 간 망분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개발자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핀테크 기업들은 개발자에게 망분리 의무를 적용할 경우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활용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지난 3, 4월 개최 예정이었던 상당수 전시회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는데요. 일부 기관에서는 오프라인 전시회를 온라인 행사로 대체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제2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이 온라인으로 개최를 결정했는데요. 오는 28일부터 가상으로 핀테크 혁신을 경험할 수 있는 온라인 전시관이 오픈될 예정입니다. 오는 8월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P2P 대출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를 당부하기 위해서인데요. 전문가들은 P2P 업체 선정 시 P2P 연계 대부업자가 금융위 등록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P2P 대출은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니며 투자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 주간의 핀테크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핀테크 업계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뉴스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핀테크 업계에 큰 행사가 있다면서요? 네, 국내에서 처음으로 핀테크 산업을 주제로 열렸던 코리아 핀테크 위크 박람회가 올해도 역시 그 열기를 이어가 제2회 온라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가 이번 달 말에 또다시 개최가 됩니다. 일단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왜냐하면 작년 19년도에는 무려 10,000명이 다녀갔을 정도로 규모가 정말 큰 행사였어요. 네. 그래서 이 핀테크 박람회를 통해서 금융회사 그리고 핀테크 기업, 기타 등등 여러 기업들이 되게 흥미롭고 혁신적인 그런 디지털 콘텐츠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해 박람회를 다녀와 봤는데 정말 재밌는 그런 콘텐츠가 많았었고 뭐 제가 좀 적극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막 퀴즈 참여하고 이래서 한 보따리 이렇게 들고 왔어요. 정말 다양한 금융상품 서비스를 체험하고 정말 알찼던 그런 박람회였었어요. 실제로 한번 둘러봤을 때 신기한 그런 것들이 많다 느끼셨어요? 네, 그 정말 친숙한 그 토스랑 네. 뭐 벨스드 막 이런 기업들도 많이 왔었는데 기타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뭐 잘 모르는 기업들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되게 많이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박람회가 정말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장소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됐던 이 핀테크 위크가 이렇게 뜨거운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치러졌는데 올해도 기다리셨던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개최가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을 많이들 하셨을 텐데 온라인으로 개최가 된다면서요? 네, 맞아요. 저희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 자체가 아예 취소될까봐 되게 좌절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온라인 행사로 변경이 돼서 결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핀테크 위크 2020 설명회에 다녀와 봤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내용이 온라인 전시관에 이 링크를 배포해서 국내외로 홍보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조금 밝혔고요.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를 알리고 싶은 핀테크 기업들에게 되는 엄청 큰 기회가 될 것 같고 또 우량 기업을 찾고자 하시는 국내외 기관 투자자분들 그리고 재테크, 핀테크가 뭐야 이렇게 조금 하셨던 그런 참관자분들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박람회일 것 같습니다. 네, 핀테크 기업은 물론이고요. 투자자 또 핀테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같은 일반 이런 재테크 새내기들도 꼭 한번 이렇게 관심 갖고 축제에 참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온라인으로 개최가 된다고 하니까 좀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핀테크 위크 2020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작년 핀테크 위크는 주 목적이 핀테크 산업을 홍보하는 거였어요. 근데 반면에 지금은 핀테크를 넘어서 우리 많이 다뤘죠. 테크핀 그리고 마이데이터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를 뜻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올해는 2020년도에 핀테크를 통해 개방형 혁신을 주제로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집중 조명을 두고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체험관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혁신 금융에 관한 모든 것이 아마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이번에는 꼭 한번 참가를 해보고 싶어요. 클릭만 하면 될 테니까 그럼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2020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 홈페이지 전시관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다양한 아까 지연 대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고 핀테크 세미나 그리고 뭐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이 되고 또 저희는 참관객으로 여기에 참여를 할지 또 참가 기업으로 참여를 할지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집에서 방에서 이렇게 핀테크 관련 전시회를 볼 수 있는 것도 참 이색적인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준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이 핀테크 위크에 참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온라인 전시회 참여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기사는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그런 경제 위기 극복과 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 10대 산업 분야 규제 혁신에 나선다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뉴스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10대 산업 분야 어떤 건지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네, 제가 약간 래핑을 한번 해볼게요. 네. 10대 산업 분야는 데이터 AI, 미래차 모빌리티, 의료 신기술, 헬스케어, 기술 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 물류, 그리고 규제 혁신의 마지막 분야가 뭘까요?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등장하죠? 네. 자, 바로 핀테크입니다. 이렇게 10가지 산업 분야에 걸쳐서 지금 규제 혁신을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가 규제 혁신으로 선정한 10대 산업 분야에 핀테크가 들어가 있고요. 네. 저희가 매주 그 핀테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혁신의 중심에 저희가 있지 않나. 저 자부심이 또 드는 기사였는데요. 규제 혁신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네, 우선 해결이 가능한 과제는 부총리가 주재하는 혁신성장 전략회의 산하 차관급 태스크포스 내에서 10대 분야별 작업반에서 전담해서 추진하신다고 밝히셨고요. 반면 단기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중장기 로드맵을 일단 먼저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할 예정이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또 일단 정부의 조치로 가능한 사항부터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혁신을 추진하고 있고 그 중심에 핀테크가 있고 또 그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네. 핀테크 업계 규제 혁신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 핀테크 기업의 바로 핫한 소식. 우리 금융업 진출의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라고 해요. 기존의 핀테크 업체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할지라도 테스트 기간이 종료되면 그 서비스를 중단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용자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잘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종료가 됐다. 그럼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임시허가라던가 특례기간 연장 등 이런 혁신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네, 정부가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서 2020년에 많이 노력하겠다라고 오프닝에서도 저희가 함께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규제 혁신이 핀테크 산업에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올 것이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더디게 했던 요소인 금융, 보험업에 대한 투자 금지가 허용될 예정이라고 해서 핵심 산업인 규제 혁신을 통해 신사업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민간 투자가 더 활성화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핀테크 업계에서 2020년은 도대체 어떤 한 해가 될지 저희도 함께 공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가 4차 산업혁명을 더 가속화시켰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특히나 핀테크 업계에서 그 성장과 혁신이 더 두드러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새로운 용어들도 많이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쵸. 앞으로 2020년 이 올 한 해 동안 핀테크 업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저희와 함께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신다면 재테크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 방송 끝난 이후에도 언제나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그녀의 투자 습관을 파헤쳐보고 고민까지 말끔히 해결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참견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고민 때문에 사연을 주셨는지 궁금한데요. 또 하나 궁금한 게 두 분 대리님의 연기 대결이에요. 오케이. 지난주 방송 보셨죠? 그럼요. 제가 긴장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 대리님과 한비 대리님의 지난주 연기 궁합이 굉장히 좋았어서 네. 저도 아직도 그게 맴돌아요. 입이 귀에 걸렸다. 입에 귀에 걸렸다. 입이 귀에 걸렸네, 귀에 걸렸어.
오늘은 또 어떤 그런 명연기를 펼쳐주실지 기대하면서 사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테크로 10억 원을 모아서 은퇴하고 남은 인생은 여행 다니면서 사는 것이 목표인 40대 비혼 여성입니다. 요새 이런 젊은 세대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뜻하는 파이어족이라는 신조어도 있대요. 파이어 쪽은 정말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여기 파이어 이렇게 해주세요. 파이어족이란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첫 글자를 딴 파이어족인데요.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빨리 은퇴하겠다는 뜻이네요. 요즘 제 주변에도 이런 꿈,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회사 조금 짧게 다니고 바짝 벌어가지고 여행 다니거나 아니면 차라리 그냥 귀농을 해버리고 싶다. 더 이상 이런 각박한 경쟁사회에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 심심치 않게 들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하는군요. 여기서 또 하나 얻어갑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사연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현재 대치동에서 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학원 강사라는 직업이 안정된 직업은 아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업종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은 최소화하고 있고요. 월급의 70%를 저축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 남는 시간은 재테크 공부에 매진하고 있고요. 그러던 중에 제 친동생이 경매로 나온 매물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수익을 내는 경매 투자에 대해서 알려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 바로 책을 사서 읽고 실전 투자를 해서 현재 임대료로 월 수익 12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심도 많으시고 이걸 또 실행에 옮기시는 실행력까지 있어서 사연이 더 기대가 돼요. 조금 더 깊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 동생이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기도 하고 좀 똑똑한 친구라서 동생이 말하면 저는 무조건 믿는 편인데요. 투자를 할 때 동생이랑 저랑 다른 점은 동생은 지식은 많은데 좀 소심한 편이고요. 저는 소위 말하는 행동파라서 이거다 싶은 게 있으면 바로 실전에 옮기는 편입니다. 동생은 훌륭한 전략가고 저는 행동가라고나 할까요? 사연자분 행동파시네요. 저는 배고파인데요. 저는 투자에 굶주렸거든요. 네, 배고파 전혀 부럽지 않은 파네요. 네, 한배 대리님 어떠세요, 이 사연? 어떠세요? 좀 행동파세요? 아니면 전략파? 행동부터 하고 봐요. 오, 의외로 재테크에서 이렇게 강한 면모를 보이시는 한배 대리님입니다. 네, 그래서 경매 투자로 이익을 좀 털어서 더 흥미가 생겨서 남는 시간 틈틈이 유튜브 영상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동생이 최근에 또 NPL P2P 투자라는 것이 있다면서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야, 이지은 네가 우리 학원에 왜 있어? 일은 무슨 딱히 없는데 언니 보고 싶어서 왔지. 아, 그래? 그럼 얼굴만 보고 가면 되잖아. 왜 고깃집으로 오라 그래? 약간 차가운데 나 때문에 저번에 재테크로 돈도 벌었잖아. 이 정도는 사줄 수 있지 않아? 그리고 빈손으로 왔겠어? 내가 돈 냄새 맡고 왔지. 딱 투자처가 생각이 나는데 언니가 떠올라서 말이야. 야, 그냥 가? 일단은 돈 냄새보다 고기 냄새가 진동하긴 하는데 그래서 뭐 비싼 거 먹자. 바로 가자. 가자. 약간 오는 길에 꽃도 잘 폈고 내 마음도 꽃도 폈으니 꽃등심 가자. 묵고 더불러 가자. 그 정도라고?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언니, 내가 또 똑순이잖아. 나도 근데 자세히는 아는 분야는 아닌데 보니까 이 분야 잘만 하면 수입이 꽤 짭짤하다고 들었어. 뭔데? 언니 P2P 투자라고 들어봤어? P2P 그 영화 이런 거 파일 공유한 사이트 아닌가? 뭐야, 누가 옛날 사람 아니랄까봐. 약간 시스템은 비슷한데 왜 내가 예전에 말해준 경매 투자 그거 P2P로도 할 수 있대. 근데 듣기로는 그 경매보다는 수익률도 높고 세금 혜택도 있대. 꽃등심 1인분 더 주세요. 야, 계속 말해봐. 오케이. 야, 들어봐봐. 채무 불이행이 생겨도 P2P 업체를 통하면 원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서 손실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또 경매 투자와는 또 다른 세금 매력이 있어서 투자하는 맛도 난다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가자. 자세한 건 언니가 한번 알아보고 나한테 얘기 좀 해봐. 그리고 뭐 저번처럼 경매처럼 막 이거다 싶은 그런 느낌은 없는데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들어. 근데 알잖아. 그냥 나는 이렇게 다달이 월급 받는 월급쟁이가 속 편하니까 언니가 빨리 자세한 그림을 한번 그려봐. 잘 되면 또 이렇게 소도 먹고 알지? 한우로?
동생한테 이야기를 들은 후에 NPL P2P 투자에 대해서 유튜브에 이것저것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감이 제대로 잡히질 않네요. 행동파인 저는 기계를 사도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는 게 아니라 일단 사용부터 해보는 스타일이라서 지금 당장 투자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조금만 더 쉽게 알고 싶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다가 NPL 콘텐츠를 설명해주는 재테크 꿀팁을 보게 됐는데요. 혹시 재테크 꿀팁에서 제가 수익을 얻은 경매 투자랑 NPL P2P 투자의 차이점을 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투자 상품도 좀 추천을 받고 싶습니다. P2P 투자는 처음이어서 일단 500만 원 정도로 시작해 보려고 하고요. 재테크 꿀팁 영상에서 NPL P2P 투자 상품의 평균 수익률이라고 하셨던 14%, 15% 정도의 수익률 저도 원합니다. 재테크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테크 꿀팁 방송도 앞으로 더 잘 되길 바랍니다. 제 사연 꼭 뽑아주세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은퇴 전까지 10억 원을 모으고 싶은 파이어족 40대 비혼 여성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또 재테크 꿀팁 영상을 유튜브로 이렇게 보셨네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까 동생분이 NPL 절세 그리고 매력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동생분께서 돈 냄새를 맡는 그런 후각이 굉장히 좋으세요. 이런 분들을 돈코라고 부르죠. 돈코가 좋아요. 인정할게요. 근데 중요한 건 방법을 모른다는 게 그쵸, 너무나도 큰 돈코만 좋죠. 함정이었어요. 이게 느낌은 좋은데 모르겠어 이렇게 하고 빠지면 언니가 막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에 성공하고 이런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연? 저는 일단 사연자분이랑 아까도 약간 좀 공감이 됐던 게 저도 기계를 사면 설명서를 거의 안 보고 바로 그냥 만져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연자분이 이번에 이 투자에 있어서 사용 설명서를 꼭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투자에 있어서는 사용 설명서 읽지 않고 바로 그냥 돌입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행동파라고 하더라도 일단 저희에게 오신 게 참 잘 오셨고요. 저희가 그 누구보다도 쉽게 설명해 드리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NPL P2P 투자 처음 경험해 본다고 하시니까 저희와 함께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의뢰인의 프로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0대 프리랜서 여성분이시고요. 투자금 처음이니까 500만 원으로 시작해보고 싶다라고 하셨고 기대하는 수익률은 NPL 평균 수익률 14에서 15% 정도 원하시고 특징이라고 하면 뭐 비혼을 꿈꾸신다. 지금 현재 15평짜리 오피스텔 거주하고 계시고 전세 대출로 월 지출이 60만 원씩 고정으로 나가고요. 대신에 경매 투자 성공하셔서 월 수익이 12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연자분이 NPL에 대해서 또 열심히 학습하시잖아요. 공부를 하시다가 영상을 또 검색하시다가 저희 재테크 꿀팁 영상을 보셨나 봐요. 요새 이렇게 TV보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꽤 많으시잖아요. 주변에 어떻게 좀 있으신가요? 네, 되게 많아요. 지금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 지인들한테서도 은근 저는 TV로 많이 연락을 올 줄 알았는데 유튜브로도 되게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문의 전화 받았을 때는 너무 잘 보고 있다고 뭐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이렇게 요청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요즘은. 지금 사연자분께서도 제가 성공했던 경매 투자랑 NPL이랑 좀 비교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좀 들어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네. 마치 과외 선생님한테 질문하듯이 질문을 주시니까 그게 오히려 더 좋죠? 어떤가요? 그렇죠. 뭔가 요구에 대해서 니즈를 확실히 잡을 수 있으니까 정말 저희 한편에는 정말 감사하죠. 이왕이면 댓글도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엔 댓글까지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진짜로 소통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 방송 보시고 공부도 하시고 또 궁금한 점 생겨서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의를 주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참 반가운데요. 이분이 지금 학원 강사라고 하셨어요. 프리랜서 분들은 아까 사연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매달 안정적으로 수입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언제 끊길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항상 있다 보니까 재테크에는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사연자분들처럼 고수익의 이제 프리랜서분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이제 조금 매달 따박따박 월급을 받는 저희 같은 월급쟁이들에 비해서는 좀 안정적인 수익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불안감이 있으시기 따름이죠. 그래서 네. 재테크에 관심이 더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를 더 이제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거를 좀 더 불려야겠다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사연자분께서 콕 집어서 원하신 게 제가 경매 투자 성공했는데 NPL P2P 투자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셨거든요. 가능할까요, 대리님? 아, 그럼요. 그러면 우리 예시를 이렇게 합시다. 오늘은 페이데이, 월급을 받았어요. 그럼 뭐 하고 싶어? 우리 다들 가방이나 뭐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뭐 가방을 산다고 합시다. 우리 앵커님은 10만 원 현금을 주고 가방을 샀어요. 아, 너무 작네요. 아니야, 그날은 약간 에코백 블랙 프라이데이 사셨나 이런 봐요. 거. 그래서 우리 한비 대리님은 그래도 야무지게 기다렸다가 세일 기간에 20% 할인받아서 8만 원에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리님이 저한테 귀뜸을 이렇게 해줘가지고 세일 기간이래. 그래서 이렇게 달려가다가 저기 앞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이거 10만 원짜리 상품권 8만 원에 팔게 가져가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일 기간에 8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그거로 6만 원짜리 구두를 산 거예요. 이거를 이제 P2P 부동산에 대입을 해보자면 앵커님은 부동산 매매로 사신 거고 네. 우리 대리님은 경매로 사신 거고 저는 안 그래도 싼 그 경매 NPL 물건을 P2P 전문가를 통해서 더 빠르고 쉽게 더 싸게 산 거죠. 그래서 이런 투자자, 개인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금을 투자했을 때 뭐 플랫폼을 통해서 원리금 수취권 뭐 이렇게 안정장치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어요. 물론 P2P 플랫폼별로 그 안전장치는 상이하고요. 네, 예시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가장 마지막에 위너가 결국 대리님이셨어요. 안 그래도 싼 물건을 더 싼 방법으로 살 수 있다면 이걸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럼요. 자, 근데 말씀하셨던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게 뭔지 일단 좀 공부를 해볼까요? 일단 원리금 수취권이란 한마디로 정의를 드리자면 이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요. P2P 투자의 경우에는 일단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원리금 수취권이 있다면 투자한 상품에 대해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NPL 투자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사연자님이 지금 공부 중이신데 NPL 투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정해져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건가요? 네, NPL 부실채권을 투자하는 방법은 직접 AMC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투자하는 방법과 그리고 NPL 펀드를 취급하는 P2P 플랫폼을 거쳐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개인이 NPL 투자를 직접 하게 될 경우에는 첫 번째로 할 일이 뭘까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골라야죠. 그래서 물건을 고르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한 가치평가, 뭐 임차인 분석, 권리 분석, 뭐 기타 등등 까다로운 분석을 먼저 선행을 해야 합니다.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물건을 정했으면 AMC에서 그 물건을 담당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 배과장한테 전화해서 이 NPL 채권 얼마에 살게요 매입 협상을 해야 돼요. 굉장히 까다롭죠. 초보자가 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단계가 있는 게 사실이네요. 네. 그럼 이 사연자분께서 원하는 NPL P2P 투자의 특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지연 대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 부동산 가치 평가에 뭐 가치 분석, 권리 분석, 임차인 분석 등등등 다양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이거를 이제 바로 직접을 투자하시기까지는 조금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P2P 업체를 통해 NPL 투자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해당 업체의 전문가분들이 좀 더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서 물건을 조금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직접 투자보다는 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또한 NPL 채권은 직접 투자가 아닌 간접 투자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리스크가 아무래도 분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모든 P2P 투자 다 똑같겠지만 원금이 일단 보장이 되지가 않고 연체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NPL 투자는 조금 이율이 높아서 장점이 많은 만큼 리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금융 상품들에 비해서 조금 복잡한 과정이 들어가고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처음 하는 투자로 삼으시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게 조금 유의점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투자가 NPL P2P 투자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위험 요소가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 여러분께서 NPL 투자하실 때는 조금 전문가의 도움,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부동산 경매 그리고 NPL 투자 중에서 이 AMC를 통한 직접 투자가 물건을 일단 낙찰받는 면에서는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두 방식의 뭐 공통점, 차이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방식 모두 부동산 물건을 취급한다는 게 공통점이 되고요. 일단 두 가지 방식이니까 두 가지 차이점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매도의 용이성이 다릅니다. 경매입찰은 소유권을 이전을 하고 그 이후에 매각하는 방법이 이렇게 단순한 매각 방법이 주로 그래요. 줄을 잃어요. 근데 반면에 NPL 투자는 배당 투자, 유입 투자, 자진 변대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투자 자금의 범위 한도 내에서 유리한 방법으로 투자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매입 가격이 상이합니다. AMC는 은행에서 부실채권을 다량으로 사와서 첫 번째, 경매로 넘겨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개인한테 파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 P2P 회사 같이 그 해당 부실채권을 살 수 있는 NPL 전문 법인한테 팔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실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AMC 회사도 관리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경매에 나갈 거 너네가 와서 더 빠르게, 더 싸게 사가 이런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인이나 법인회사 같은 것들, 이런 회사들이 그 부실채권을 사가는 거죠. AMC 회사한테. 그게 바로 NPL 투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설명을 들어보니까 AMC가 이 NPL 투자의 중심에 있고 좀 총괄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AMC 맞나요? 네, 일단 AMC가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게 맞고요. 유동화라는 말 자체가 애초에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던 것을 움직이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만기에 도달하지 않고 연체된 이자를 가지고 이 대출 채권이 은행 금고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 채권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또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게 권리부 질권 설정이죠. 그리고 그 채권 자체를 매각을 해가지고 자금을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물꼬를 틀어주는 수도꼭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이 채권을 매각을 해야 되니까 유동화 회사는 이 은행한테 소식을 듣고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해서 재매각해가지고 투자자분들이 이제 물건을 사가실 수 있도록 시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AMC 즉 유동화 회사가 NPL 투자에 있어서는 중심축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이었고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알아볼 NPL P2P 투자는 또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그 투자 같은 경우는 NPL 펀드를 취급하고 있는 플랫폼에 들어가시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구조를 잠깐 살펴보시면 AMC 회사가 금융기관에 NPL 채권을 사겠습니다 라는 양수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 AMC가 그 부실채권을 살 때 돈이 부족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P2P 플랫폼 업체에 대출을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부실채권을 투자를 하게 되는 게 투자자의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모아서 네 번째로 대출금을 펀딩해서 AMC에게 전달을 하겠죠. 그러면 그 펀딩을 받은 AMC 회사는 금융기관에게 NPL 채권을 매입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그 채권을 매입한 그 채권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경매 혹은 공매를 진행해서 7번 배당금을 얻게 됩니다. 그 배당금을 얻게 되면 AMC 회사는 돈을 빌렸던 P2P 업체에 배당금을 전달을 해주고 그 P2P 업체 역시 배당금을 투자자에게 투자 수익으로 건네주는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투자 상품의 구조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단계와 구조가 조금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초보 투자자분들은 또 단독으로 투자하지 않고 P2P 업체나 AMC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투자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초보가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럼 NPL 투자가 어떻게 수익이 발생하고 또 우리 사연자분께서 500만 원 투자한다고 하셨잖아요. 수익금 얼마나 받아볼 수 있을지 상환 시나리오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네, 그럼 제가 NPL 1년 예상 상환 스케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상품의 경우에는 모집 금액은 2억 원이고요. 투자금은 아까 500만 원 예상하셨고요. 예상 수익률은 15%입니다. 기간은 12개월, 1년간 진행 예정이고 그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원금을 돌려받게 되실 겁니다. 예상 수익은 일단 총 1년 동안의 예상 수익이 세전 75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여기 옆에 차수를 보시면 12개월이라고 해서 1, 2, 3, 4 이렇게 쭉 내려가요. 2020년 5월 예상을 시작해서 2021년 4월까지 진행이 되고요. 투자 원금을 보시면 일단 첫 달, 둘째 달, 셋째 달은 원금이 당연히 만기일시 상환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 돼 있고요. 이자 수익은 월 맨 첫째 달에는 63,699원, 총 그냥 64,000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둘째 딸은 예상하면 약 62,000원 정도. 그리고 셋째 딸은 또 똑같이 64,000원 정도. 이게 31일, 30일 이렇게 두 가지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금액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돼서 총 75만 원의 이사 수익이 예상이 되고, 세금은 뭐 첫째 딸 17,517원, 둘째 딸은 16,952원. 이 10원짜리가 너무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총 이자 세금으로는 20만 6,250원 정도가 부과될 예정이고요. 이자 수익을 이제 세금을 다 계산을 하고 나서 매달 받으시는 돈은 46,182원, 44,692원 이렇게 해서 총 받아보실 수 있는 수익이 54만 3,750원, 약 55만 원 정도의 투자 수익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지급금으로는 46,182원씩 요거는 이자 수익과 동일하고요. 마지막 달에만 원금을 포함한 500만 44,692원을 받아보실 수 있어서 이 투자를 통해서 투자자분은 54만 3,750원의 수익을 얻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NPL P2P 투자 처음으로 시도해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500만 원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 싶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예상 수익률을 15% 정도다라고 설정을 했을 때 1년간 500만 원을 투자한다면 세후에 54만 원이 좀 넘는 금액이죠. 약 55만 원 정도 수익을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또 다른 분들이 NPL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많은 분들을 위해서 꿀팁 한마디씩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까요? 먼저 지연 대리님. 네, 저는 한마디로 NPL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아까 제가 구조를 설명해드렸다시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잖아요. 이런 걸 초보 투자자분이 하시기에는 약간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NPL 전문가가 이미 분석해 놓은 자료, 그런 자료를 먼저 확인을 해보신다면 아마 조금 더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복잡한 구조의 NPL 투자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꿀팁을 정리해 주셨고요. 그럼 한비 대리님의 꿀팁은 뭘까요? 네, 제 꿀팁은 일단 채권의 정확한 가치 파악을 필수로 선행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하나 드리고 싶고요. P2P 업체를 통해서 이제 NPL 펀드 상품에 투자하시는 경우에 전문가가 이제 분석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투자자 본인께서도 가능한 한 어느 정도 이 상품에 대한 가치를 완벽히 이제 내가 투자해서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지 저는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투자자 개인이 내가 투자하려는 상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 뭐 관심이 있으신 P2P 투자 업체에 들어가시면 NPL 그 상품에 대해서 뭐 권리 분석, 뭐 부동산 가치 평가 이렇게 다양한 분석표를 제시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먼저 선행을 학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쉽게 알 수 있는 그 지역 해당 그 건물의 뭐 주변 부동산 개발 호재, 시세 이런 것들까지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대리님들의 조언을 꿀팁을 종합해 보자면 일단 NPL 투자의 경우에는 그 투자의 과정과 구조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특히 초보 투자자의 경우에는 혼자 그렇게 용감하게 무턱대고 하지는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다. 대신에 개인도 할 수 있는 선 안에서는 충분히 그 물건에 대해서 투자 상품에 대해서 공부하고 분석을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투자 정보는 전문가 개인 의견입니다. 투자는 투자자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조금 더 성공적인 투자에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저희가 꿀팁 매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중한 꿀팁을 오프라인에서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요? 네, 자, 주제는 떠오르는 SLB 시장 파헤치기, 장소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원타워 303호고요. 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여러분, 이 세미나는 선착순이기 때문에 20분 02-2128-3330으로 전화 예약 부탁드립니다. 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상담 원하신다 하시면 역시나 같은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방송 중 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언제나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도 지난 한 주간 핀테크 이슈들 함께 되짚어보고 또 사연자님의 사연을 깊숙이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네, 저번에 명진 대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비 대리님이랑 하는 거는 약간 설렁탕. 구수한가요? 깊고 진한 맛이 났다. 오늘 제가 과연 새우젓 역할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둘의 궁합도 좀 저는 괜찮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가 NPL 관련돼서 굉장히 친절하고 재밌는 예시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다음에는 마라탕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한비 대리님의 입장에서 한번 궁합을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명진 대리님이랑 같이 하는 거는 조금 티키타카가 량현량아 같이 잘 맞았다고 하면 지연 대리님이랑은 좀 자매 역할이 좀 잘 어울려졌던 것 같아요. 좀 동생 같은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연 대리님이랑 하는 게 조금 편하기는 한 것 같았어요. 더 좋다라고 후원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겼어요. 네, 저 이제 좀 무섭네요. 네, 이렇게 세 분의 대리님이 각기 다른 특징을 갖고 계시니까요. 앞으로 어떤 케미를 보여주실지 더 기대가 되고요. 오늘도 NPL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 정말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느낌 많이 들었죠? 그럼요. 네, 동감이었잖아요. 쉽게 최대한 경제 상식과 재테크 용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까를 항상 연구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매주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재테크 상식 조금씩 더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경제 공부해주신 두 대리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투자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핀테크 투자 백서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바로 부동산 P2P 상품입니다. 지금 이 상품은 상환이 완료된 상황이고요. 그런 상품이고 성공적인 P2P 투자 사례로서 저희가 한번 안내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투자 시 참고가 되는 사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그런 P2P 상품은요. 바다가 보이는 거실, 일명 오션뷰라고 하죠.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 생활과 해변 라이프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주상복합 건물인데요. 어떤 상품일지 궁금하시죠? 먼저 상품 개요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해당 상품은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주상복합 건축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위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고요. 규모는 1673.4제곱미터입니다. 약 506평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은 6개월이고요. 용도 지역은 주상복합 신축 사업입니다. 그리고 상환 방식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고요. 상환 재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리파이낸싱. 리파이낸싱은 다시 말씀드려서 재대출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관리형 토지신탁 구조로서 전액 확보하고 있으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타 금융기관으로 대환 대출로 상환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채권 매각을 통해서 상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1673.4제곱미터, 한 506평 정도의 규모고요. 공사기간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상환 재원에서 리파이낸싱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처음 듣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이사님? 네, 리는 영어의 RE의 약자로 접도어입니다. 그렇죠? 다시라는 뜻이죠. 네. 파이낸싱 대출, 다시 대출을 한다. 기존에 받고 있는 대출을 새로운 곳에서 조달을 해서 상환을 하는 것을 리파이낸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부동산은 뭐니 해도 입지지 않습니까? 사실 해운대 가까이에서 오션뷰 바라보는 건 물론 좋은데요. 바다만 보고 살 수는 없으니까 주변 환경은 어떤지도 좀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 입지 여건이나 혹시 또 개발 호재들은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본 현장의 입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현장 입지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는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2호선 중동역과 2호선 장안역을 더블 역세권 1km 안에 있는 더블 역세권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해운대 구청과 같은 세무서, 우체국 같은
관공서들이 많아서 회사도 많고 해서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해운대역 옆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어서 지방으로 출장이 다니기 용이한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해운대가 11월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비치 주거 벨트가 조성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도시 생활과 해변 라이프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주거 벨트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거 벨트가 형성이 되면서 작년에 물론 외지인과 외국 투자자가 무려 3배 이상 매입한 건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 지역은 최고급 주거 지역으로 아마 탈바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해운대는 국제회의 또 복합지구가 지정이 돼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백스코를 중심으로 또 천혜의 자연환경 이 해운대의 특급 호텔을 중심으로 국제회의 복합지구가 지정이 돼서, 이 지구가 지정이 돼서 개발이 완료가 되면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침체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치 주거벨트에 위치한 부산시 해운대구 주상복합 건물의 입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더블 역세권에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가까이 있고요. 또 관공서, 전통시장들까지 둘러싸여 있어서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입지가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투자 수요, 또 실거주하시려는 분들도 모두 많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누구나 한 번쯤 꼭 살아보고 싶다라고 꿈꾸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다,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투자자들은 언제나 또 자신의 투자가 안전한지, 안심해도 되는지 궁금하기 마련이잖아요. 투자자를 위한 안전장치는 어떤 것들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네, 투자 보호 장치라고 명명하는 항목이 있는데 4가지 항목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투자되는 돈, 자금은 어떻게 되는지, 안정성이 잡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리형 토지 신탁자의 위탁 수익권 증서 2순위 수익권 증서로 투자금의 130%를 설정할 수 있다. 즉, 내가 투자된 투자 금액의 130%, 100% 중에 30%를 더 안정성을 확보해서 130%의 수익권 증서를 갖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행사,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행사의 대출 법인의 개인 연대보증을 받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사를 하고 있는 시공사의 법인의 연대보증 및 시공 책임준공 확약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방법으로도 원금 회수가 만약에라도 혹시라도 회수가 안 될 시에는 NPL 채권을 통해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으로 투자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4가지의 투자 보호 장치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그런데 P2P 투자 처음이신 분들,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 PF의 경우에는 또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상품 투자하면 수익금은 얼마나 날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얼마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예상 상환 시나리오 분석이 가능할까요, 이사님? 네, 모집금액 5억 원에 투자금이 2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 상품의 수익률은 13.5%였습니다. 기간은 6개월이었고, 첫째 달 보시면 여기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건 일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고, 22만 원 정도의 이자 수익이 세전 발생하시는데 세후 16만 원 정도의 이자 수익이 매월 발생하시다가 6개월 차가 되면 원금 2천만 원과 이자를 같이 받으셔서 토탈 2,098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스케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천만 원으로 투자를 하셨을 때 6개월 뒤에 98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받아보실 수 있다. 수익률이 13.5% 정도 났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P2P 상품을 투자할 때는 또 얼마나 담보대출이 가능한 상품인지도 중요하잖아요. 이 경우에는 어떤지 좀 상품의 담보가치 분석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담보가치 분석을 하는 이유는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관점에서 정말 안정성이 있는지 관건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요. 담보가치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순위 선순위 금액이 금융기관에서 410억 원, LTV 비율로 56% 구간이고요. 2순위 P2P 펀딩을 통해서
모집되는 금액은 78억 원. 그래서 토탈 11%. 그래서 두 금융기관에서 대출되는 총합 금액은 240억 원이 되고요. LTV 비율로서는 67%. 즉 다시 말해서 LTV 70% 이내에 담보대출로 원금 회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예상 상환 시나리오, 그러니까 수익금과 또 담보가치 분석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주의해서 어떤 점들을 꼭 살펴보면서 P2P, 부동산 PF에 투자하시라 이렇게 핵심적인 요약 포인트만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네, 동물건은 예상 감정가 대비 우리가 LTV라고 하죠. 담보대출 비율이 67% 수준으로 금융기관 담보대출을 통해서 대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원리금 회수가 가능한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관리형 토지신탁 위탁 수익권에 대한 2순위 근질권을 대출금의 30% 더 선정한 130%를 설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시공사 법인 대표의 연대 보증 및 책임중고 확약으로 준공의 리스크를 낮추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만약에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상한으로도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서 또 원금 회수가 가능하므로 우리가 자산 유동화 회사라는 통해서 채권 매각을 통해 또 대출금을 회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규제 해제로 인근 지금 여기는 해운계는 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으로 준공 후 위험 공실률은 상당히 낮은 지역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부산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부동산 건축자금 대출 상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상품은 이미 상환이 완료된 상품이고요. 앞으로 P2P 투자할 때 특히 부동산 PF 관련할 때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저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투자 정보는 전문가의 개인 의견입니다. 실제로 투자는 투자자의 판단과 책임 하에 꼭 진행이 돼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조금 더 현명한 투자, 조금 더 쉽고 또 유익한 투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꿀팁 많이 전해드리고 또 이렇게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투자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오프라인에서도 또 이런 기회 있죠, 대표님? 네, 있습니다. 주제는 떠오르는 SLB 시장 파헤치기, 장소는 서울 강남구 테란로 3원타워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선착순 20분에 한정돼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전화번호는 02-2128-3330번입니다. 전화 예약은 필수입니다. 네, 02-2128-3330번으로 전화 예약하신 다음에 오프라인 세미나도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저희에게 같은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또 전문가의 상담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언제나 또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경매와 NPL을 비교해보고 NPL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점들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요즘 경기 불황으로 NPL 투자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은데요. 수익이 높을수록 그만큼 위험 요소도 많을 수 있다는 점 항상 명심하시고요.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주의사항들도 꼭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도 저희 재테크 꿀팁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재테크 노하우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이나 방송 끝난 이후에도 언제나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또 실생활에 유용한 재테크 꿀팁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가상 광고 및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